이 책은 자연 선택과 안정성의 원리를 다루며 생명의 기원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의 지구에서 일어난 화학적 과정들을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근원을 과학적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생명의 시작이란 것이 얼마나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는데 이 책에서는 다윈의 이론을 넘어 복잡한 분자들이 어떻게 자기 복제를 통해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 언급된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한 것들만이 살아남는다는 원리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최적자 생존이란 표현은 사실 안정한 것들이 생존한다는 더 포괄적인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저자의 설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 생명체들에까지 적용된다는 설명은 독자로 하여금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합니다.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생명은 우연한 조합에 의해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지구에서는 복잡한 분자들이 우연히 자기 복제를 시작했고 이 자기 복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복제하면서 생명이 진화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전통적인 생명관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 전통적인 생명의 탄생은 신의 계획이라는 신앙적 관점과 충돌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복제의 오류라는 개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기 복제자는 완벽하게 복제되지 않으며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오류가 축적되면서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이 생겨났고 이는 곧 진화의 과정이 되었다는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단순히 적자 생존의 개념을 넘어서 더 정교한 복제의 오류를 통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복제자의 경쟁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에 복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자연 선택의 원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기 복제자의 경쟁이야말로 다윈이 말한 생존 경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독자로 하여금 진화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통찰력이 있죠. 저자가 강조하는 복제의 정확성, 다산성 또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제의 정확성은 결국 그 생명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요인이고 다산성은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남길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생명체가 생존하고 진화해온 근본적인 원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진화의 메커니즘이 아닌 생명 그 자체의 생존 원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자기 복제자가 살아있다는 개념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체라 하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자기 복제자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과연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제자들을 살아있다고 부르든 아니든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선조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진화론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과정이 단순히 적자 생존이 아닌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